이봐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총극을 벌이나요? 당장 저 청소부 할머니 치워요. 할머니 혹시 피아노를 치실 줄 아시나요? 아니, 청소 할머니가 피아노를 어떻게 쳐? 바이엘은 나도 쳐, 나도. 이 늙은 손으로. 제가. 그럼 피아노를 쳐봐도 될까요? 초라하고 왜소한 청소 할머니가 수억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모두들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호텔 품격 다 망치네. 누가 이런 할망구를 들인 거야. 그때 정장의 신임 이사가 모두의 조롱을 뚫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님, 저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피아노를 못 치셔도 좋습니다. 제 취임식의 유일한 연주자로 저를 위해 기꺼이 연주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의 따뜻한 한마디에 할머니의 떨림은 멈추고 대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 독백 그래. 25년 전 그 아이에게 해주지 못했던 마지막 연주. 내가 너를 위해 쳐야 할 마지막 곡이 있다면. 온 연회장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다음 순간을 비웃었습니다. 청소부가 내는 소리는 고작 삑사리일 거라고. 그러나 할머니가 연주를 시작하자 모두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주가 아닙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 박힌 그녀의 손끝에서 25년간 묻어두었던 전설적인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이 소리는 단순한 피아노 소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에게 바치는 간절한 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이 음악은 한 남자에게 잃어버린 기억 속의 단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할머니에게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과연 이 음악이 잃어버린 기억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누르거나 2번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지난 3월 어느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5시 30분 호텔 직원 입구로 미화팀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있었어요. 유독 눈에 띄는 분이 계셨죠. 윤지아 여사님,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항상 단정한 회색 유니폼을 입고 묵묵히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그날도 로비에서 조간 신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님이 청소 도구를 끌고 로비 쪽으로 오시는데 멀리서도 그분의 자세가 남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등이 곧게 펴져 있고 걸음걸이도 우아했죠. 60대 청소부치곤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서윤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윤 여사님이 저를 보고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목소리가 참 특이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교양 있는 느낌? 마치 성악가나 아나운서 같은 발성이었달까요? 여사님도 오늘 야간 근무하시고 바로 오신 거 아니에요? 좀 쉬셔야죠. 괜찮아요. 일하는 게 더 편해요. 집에 있으면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그때 여사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뭔가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하지만 곧 웃음으로 덮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되는가 싶었는데 7시쯤 되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연애팀 배수진 팀장이 출근한 거죠. 배수진 팀장 40대 초반의 커리어 우먼. 능력은 확실히 있는 사람이에요. 호텔 업계에서 15년 넘게 일했고 대형 연애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력도 화려하죠. 하지만 그 능력을 누구에게 보여주느냐가 문제였어요. 윤지아, 어제 2층 연회장 청소 왜 이 모양이야? 구석에 먼지 그대로 있더라고. 배 팀장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윤 여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죠.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당신 작년에도 경고받았잖아. 60 넘은 사람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여기 있는 거야? 순간 로비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모두 시선을 피했어요. 다들 알고 있었죠.
배 팀장한테 찍히면 끝이라는 걸. 하지만 윤 여사님에 대한 배 팀장의 태도는 유독 심했어요. 팀장님, 제가 어제 2층 청소 마지막에 확인했는데 깨끗했거든요. 혹시 새벽에 조기 투숙객이? 제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밤 11시까지 야근하면서 윤 여사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청소하시는지 봤으니까요. 최서윤 씨, 컨시어지가 왜 미화팀 일에 끼어들어? 자기 일이나 잘해. 배 팀장이 저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청소하겠습니다. 윤 여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청소 도구를 끌고 가셨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침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배 팀장의 그 가혹한 말들,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던 윤 여사님의 쓸쓸한 뒷모습. 직원 식당으로 가는 복도에서 저는 다른 직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윤 여사 오늘도 혼났더라. 배 팀장한테. 맨날 그러잖아. 근데 왜 그렇게 유독 윤 여사한테만 심한 거야? 글쎄. 소문에는 예전에 뭔가 있었다던데. 근데 윤 여사가 워낙 말이 없으셔서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5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시면서 매일같이 이런 대우를 받으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직원 식당에 들어서자 여사님은 역시나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다른 미화팀 직원들도 있었지만 여사님은 항상 혼자였죠. 마치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처럼. 제가 식판을 들고 여사님 앞에 서자 여사님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서윤 씨 여기 왜? 다른 친구들이랑 앉지 그래요? 여사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서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여사님은 잠시 당황하시더니 작게 웃으셨죠. 아침에 죄송했어요. 제가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원래 이런 일엔 익숙해요. 5년 동안. 계속 이러셨어요? 여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랄까 이것도 제가 치러야 할 대가 같은 거예요. 무슨 대가요? 옛날 일이에요. 너무 오래전 일. 여사님은 그렇게 말하며 밥을 한 숟가락 뜨셨어요. 하지만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때 여사님의 손을 자세히 봤어요. 청소 일을 오래 하신 분치고는 뭔가 달랐어요. 물론 굳은 살은 있었어요.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손가락의 형태가 달랐어요. 길고 우아하게 뻗은 손가락. 그리고 손톱은 짧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여사님 실례지만 손이 참 곱네요. 여사님이 깜짝 놀라며 손을 급하게 무릎 위로 내리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니요, 정말이에요. 예술가의 손 같아요. 그 말에 여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예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여사님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창밖을 바라보시며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기셨죠.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옛날 얘기예요. 아주 오래전에 피아노를 좀 쳤었죠. 여사님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어요. 마치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피아노요? 취미로요? 아니, 전공했어요. 음대 나오셨어요? 여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것보다 더. 그땐 피아노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아침에 눈 뜨면 피아노, 밤에 잠들기 전까지 피아노. 제 손가락은 항상 건반 위에 있었죠. 여사님의 눈빛이 멀리 있었어요. 마치 25년 전 그 시간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럼 지금은 왜? 25년 전 일이에요. 그때 모든 게 끝났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여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제가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었죠. 가장 소중한 것이요. 여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참으려고 애쓰시는 게 보였죠. 그때 제 눈에 뭔가 들어왔어요. 여사님 유니폼 안쪽으로 살짝 보이는 은색 목걸이. 그 목걸이 예쁘네요. 여사님이 화들짝 놀라며 목걸이를 5단으로 감추셨어요. 아, 이건 죄송해요. 그냥 예쁘다고 생각해서. 괜찮아요. 그냥 오래된 거예요. 25년 된. 25년이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네, 매일 차고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여사님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였는데 반쪽만 있었어요. 반쪽이네요. 네, 원래는 2조각이었어요. 하나는 제가, 하나는 제 아들이 가지고 있었죠. 아드님이요?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도연이, 제 아들, 25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고였어요. 교통사고. 제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죠. 그날 이후로 다시는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그만두신 거예요? 네, 더 이상 연주할 수 없었어요. 피아노를 치려고 하면 도연이가 생각났거든요. 그 아이가 제 옆에 앉아서 눈을 반짝이며 연주를 듣던 모습. 작은 손으로 건반을 두드리며 엄마, 나도 엄마처럼 칠 거야 하던 목소리. 여사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식당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그저 여사님의 손을 꽉 잡아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손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서윤 씨, 과거는 과거로 두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죠. 오늘 오후에 VIP 체크인 있다면서요? 준비 많이 해야 할 텐데. 여사님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리려 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죠. 하지만 그날 점심시간 이후 저는 윤지아 여사님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분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깊고 슬픈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는 곧 밝혀질 운명이었습니다. 오후 호텔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새로 부임하는 한도연 총괄 이사가 일주일 뒤 취임식을 연다는 소식이 공식 발표된 거죠. 야, 들었어? 그 이사님 33밖에 안 됐대. 진짜? 미국 아이비리그 나와서 바로 임원 트랙 탔다던데. 근데 좀 차갑다더라. 완벽주의자라서 실수 용납 안 한대. 직원 휴게실은 온통 신임 이사 얘기로 가득했어요. 저도 궁금했죠. 한도연 33세. 명문대 출신의 젊은 나이에 호텔 총괄 이사까지 오른 인물. 사진으로 본 얼굴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던 윤 여사님이 갑자기 손을 떨기 시작했어요. 여사님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잠깐.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여사님의 눈은 계속 그 사진을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저 이사님, 몇 살이라고 했죠? 33이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여사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내내 여사님은 계속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죠. 일주일이 후딱 지나갔어요. 드디어 한도연 이사의 취임식 날. 호텔 전체가 긴장 상태였죠. 오늘 절대 실수 없어야 해. 알겠지? 배수진 팀장은 아침부터 모든 직원들을 쥐어짜고 있었어요. 특히 윤 여사님에게는 더 가혹했죠. 윤지아, 당신은 오늘 연회장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무서워서. 그냥 지하 창고 정리나 해. 네, 알겠습니다. 윤 여사님은 담담하게 대답하시고 지하로 내려가셨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뭘 할 수 없었어요. 취임식은 저녁 7시 예정이었어요. 오후 5시쯤 한도연 이사가 호텔에 도착했어요.
검은색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정말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외로워 보이기도 했죠. 환영합니다, 이사님. 제가 컨시어지 최서윤입니다. 네, 오늘 행사 준비 상황은 모두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차가워 보이지만 어딘가 슬픈 눈빛. 마치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 같았어요. 일주일이 후딱 지나갔어요. 드디어 한도연 이사의 취임식 날. 호텔 전체가 긴장 상태였죠. 오늘 절대 실수 없어야 해. 알겠지? 배수진 팀장은 아침부터 모든 직원들을 쥐어짜고 있었어요. 특히 윤 여사님에게는 더 가혹했죠. 윤지아, 당신은 오늘 연회장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무서워서. 그냥 지하 창고 정리나 해. 네, 알겠습니다. 윤 여사님은 담담하게 대답하시고 지하로 내려가셨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뭘 할 수 없었어요. 취임식은 저녁 7시 예정이었어요. 오후 5시쯤 한도연 이사가 호텔에 도착했어요. 검은색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정말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외로워 보이기도 했죠. 환영합니다, 이사님. 제가 컨시어지 최서윤입니다. 네, 오늘 행사 준비 상황은 모두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차가워 보이지만 어딘가 슬픈 눈빛. 마치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 같았어요. 취임식 30분 전. 갑자기 연애팀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 피아니스트한테 연락이 안 돼. 오늘 취임식의 하이라이트는 유명 피아니스트의 축하 연주였어요. 그런데 그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다친 건 아니지만 연주는 불가능한 상태. 미쳤어? 30분 후인데 대타를 어떻게 구해? 배수진 팀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연락 가능한 모든 피아니스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 급한 시간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이사님께 보고해야 하나? 절대 안 돼. 첫 취임식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하면 우리 팀 전체가 날아가. 배 팀장은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손님들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지하에서 청소를 마치고 올라온 윤 여사님이 상황을 파악하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당신이 알 바 아니야. 비켜. 배 팀장이 소리쳤지만 윤 여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연주할 수 있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이 윤 여사님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웃음이 터져 나왔죠. 뭐? 당신이? 청소부가 피아노를? 배 팀장이 비웃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렸죠. 설마 피아노 학원 다녀봤다고 연주할 수 있다는 건가? 어머 대박. 60대 청소부가 호텔 취임식 연주를 한다고? 하지만 윤 여사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25년 전까지 프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닥쳐. 지금 장난해? 이사님 취임식을 당신 같은 사람이. 배 팀장이 소리치려는 순간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입니까? 한도연 이사였어요. 언제 나타났는지 그는 우리 뒤에 서 있었죠. 아, 이사님. 죄송합니다. 연주자가 갑자기. 배 팀장이 당황하며 설명했어요. 한도연 이사는 차분히 듣더니 윤 여사님을 쳐다봤어요. 당신이 연주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네, 못 믿으시겠지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도연 이사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죠. 네, 이사님 그건. 배 팀장. 제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연주를 준비시키세요. 한도연 이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배 팀장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죠.
저녁 7시.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함께 100명이 넘는 하객들로 가득 찼어요. 호텔 임원진, 투자자들, 업계 인사들. 모두가 한도연 이사의 취임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무대 중앙에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윤지아 여사님이 서 계셨죠. 여사님은 청소부 유니폼 대신 단순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계셨어요. 연애팀 직원이 급하게 준비해 준 거였죠. 하지만 그 옷을 입은 윤 여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자세도 눈빛도 분위기도 모든 게 달라졌죠. 저게 청소부라고? 진짜? 웃기고 있네. 저걸 무대에 세우다니.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배수진 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무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한도연 이사가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취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안녕하십니까? 한도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이 호텔을 한국 최고의 호텔로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무대 옆에 윤 여사님을 쳐다봤죠. 오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실력은 직함이나 나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쌓아온 시간과 열정에 있으니까요. 이제 특별한 연주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윤 여사님이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으셨어요. 여사님의 손이 건반 위에 올려졌어요. 그 순간 연회장 전체가 숨을 멈췄죠. 그리고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쇼팽의 녹턴 20번. 영화 피아니스트에 나왔던 그 유명한 곡이었어요. 하지만 윤 여사님의 연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첫 음부터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그 소리는 그냥 피아노 소리가 아니었어요. 25년 동안 묻어뒀던 한 여자의 인생이 아픔이 그리움이 그 선율 속에 모두 녹아 있었죠. 손가락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감정의 깊이였죠. 슬픔, 후회, 그리움 그리고 사랑. 모든 감정이 한 곡 안에 담겨 있었어요. 세상에. 저게 청소부라고? 저 터치. 저건 프로야. 아니, 프로 수준이 아니라. 하객들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었죠. 모두가 그 연주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무대 아래에서 지켜보던 한도연 이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 이 느낌, 나 이걸 어디선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오르는 것처럼. 연주가 끝났어요. 약 5분간의 연주였지만 그 5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죠. 잠시 침묵.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누구세요? 저 피아니스트는 누구예요?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윤 여사님은 천천히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그를 청소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는 완벽한 아티스트였으니까요. 연주가 끝나고 취임식은 성대하게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연회장을 나서는 하객들의 입에서는 오직 한 사람, 그 피아니스트에 대한 이야기만 오갔죠. 저 연주자 이름이 뭐래요? 어디서 온 분이에요? 프로필 좀 알 수 있을까요? 다음 공연 일정 있으면 꼭 가고 싶은데요. 업계 인사들은 명함을 꺼내들며 연애팀 직원들을 붙잡고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해줄 수 없었죠. 그저 호텔 직원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배수진 팀장은 연회장 한 구석에 서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자신이 5년 동안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이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사실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따로 있었을 거예요. 한도연 이사가 그 연주자에게 보였던 특별한 관심. 연주 중간중간 흘렸던 눈물. 그리고 연주가 끝난 후 곧바로 그 여자를 찾으러 간 모습. 설마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배 팀장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빗나간 적이 없었죠. 저는 멀리서 한도연 이사가 윤 여사님을 조용히 연회장 밖으로 안내하는 것을 봤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저도 모르게 두 사람을 따라갔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도연 이사와 윤지아 여사님은 호텔 3층에 있는 VIP 라운지로 향했어요. 그곳은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이었죠. 저는 복도 끝에서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죠. 한도연 이사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한 손으로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고요. 마치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진정시키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윤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계셨어요. 유니폼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반쪽 하트 목걸이를 25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차고 다니던 잃어버린 아들과의 유일한 연결고리. 두 사람이 라운지 문 앞에 멈춰 섰을 때 한도연 이사가 먼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윤 여사님을 안으로 안내했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라운지 옆 복도로 돌아가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율리아 윤. 한도연 이사가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그의 기억 속 어딘가에 그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죠.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윤 여사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5년 전의 그날을.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을. 1990년대 후반 그는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 떠오르는 별이었어요.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카네기홀 무대에까지 섰죠. 그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깊은 감성을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피아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아들 도연이. 8살 난 그 아이는 엄마의 연주를 누구보다 사랑했죠. 공연장에 갈 때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무대 뒤에서 연주를 기다렸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독주회를 마친 율리아 윤은 아들 도연이의 손을 잡고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범한 월요일 밤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은 단 몇 초 만에 산산조각 났어요. 신호를 무시한 대형 트럭이 그들이 탄 택시를 들이받았어요. 택시는 두 바퀴 반을 회전하며 중앙 분리대에 부딪혔고 곧바로 불이 붙었죠. 율리아 윤의 기억은 거기까지였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고 그의 몸은 화상과 골절상으로 뒤덮여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아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어요.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제 아들을 찾을 수 없었어요. 윤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란 속에서 누군가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추정했죠. 구급차가 오기 전 주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도연이는 사라졌어요. 사고 당시 도연이는 왼쪽 어깨에서 가슴까지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의식은 있었고 울음소리도 들렸다고 목격자들이 증언했죠. 그런데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아이는 없었어요. 마치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경찰은 5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CCTV는 그 골목에 없었고 목격자들의 진술은 모두 제각각이었죠. 율리아 윤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전국을 뒤졌어요. 고아원, 병원, 경찰서. 아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다녔죠. 5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도연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5년 동안 율리아 윤은 서서히 무너졌어요. 피아노를 칠 수 없었어요. 건반 앞에만 앉으면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작은 손으로 건반을 두드리며 웃던 모습. 엄마, 나도 엄마처럼 피아니스트 될 거야 하던 맑은 목소리. 결국 그는 무대를 떠났어요. 율리아 윤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윤지아라는 평범한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20년이 더 흘렀어요. 윤 여사님이 이 그랜드 루체 호텔에 미화원으로 들어온 건 5년 전이었어요. 왜 하필 호텔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호텔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으니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아들이 있을지. 물론 비현실적인 희망이었어요. 도연이는 이제 33살. 어린 시절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을 거예요. 얼굴도 목소리도 모든 게 달라졌겠죠. 하지만 윤 여사님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호텔 로비를 청소하며 로비를 지나가는 모든 남자들의 얼굴을 살폈어요. 혹시라도 익숙한 무언가가 보일까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일주일 전 신임 총괄 이사가 부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도연 33세. 그 나이를 듣는 순간 윤 여사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33세. 도연이와 같은 나이. 그리고 사진을 봤을 때 뭔가 느껴졌어요.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하게 도연이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설마 그럴 리 없어. 25년 만에 이런 식으로 만날 리가. 하지만 오늘 취임식장에서 그를 가까이서 봤을 때, 그리고 특히 그가 자신의 연주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을 때, 윤 여사님은 확신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윤 여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한도연 이사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어요. 그의 몸은 계속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저는 한도연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8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대부분 잃었다고 들었어요. 그는 양부모에게 입양됐어요. 사고 후 병원에서 신원을 찾을 수 없는 아이로 발견됐고 한 달 뒤 따뜻한 부부가 그를 거둬줬죠. 양부모는 그에게 한도현이라는 새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시켰죠. 하지만 그들도 아이의 과거를 알 수 없었어요. 아이 스스로도 기억하지 못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한도연은 어릴 적부터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떤 여자가 피아노를 치는 꿈.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꿈.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는 꿈. 하지만 그 여자의 얼굴은 항상 흐릿했어요. 안개 속처럼 명확하지 않았죠. 양부모는 그에게 피아노를 배우라고 권했어요. 혹시 과거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고. 하지만 한도연은 피아노를 거부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는 음악 대신 경영을 선택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호텔 경영을 전공했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총괄 이사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그는 항상 외로웠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윤지아 여사의 연주를 들었을 때 모든 게 쏟아져 내렸어요. 25년 동안 잊혀졌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피아노 소리. 엄마. 한도연 이사의 입에서 그 단어가 흘러나왔어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25년 만에 재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침묵이 라운지를 지배했습니다. 두 개의 반쪽 목걸이가 맞아떨어진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도연 이사의 이성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33년을 살아온 그의 삶이 단 한 번의 우연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을 들어 제지하듯 공중에 올렸고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윤지아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해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으니까요. 한도연 이사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 가슴에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왼쪽 어깨에서 가슴까지 이어진 흉터입니다. 의사들도 정확한 원인을 몰랐어요. 양부모님께서는 사고 당시 생긴 거라고만 말씀하셨죠.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윤지아 여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눈에서는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고 때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차량에 불이 붙었어요. 택시가 전복되면서 연료가 새어나왔고 순식간에 화염이 번졌습니다.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지만 도연이를 꺼내야 한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뜨거운 차체에 손이 녹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도연이의 작은 몸을 끌어안고 빠져나오려는 순간 차량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뜨거운 금속 파편이 도연이의 왼쪽 어깨를 그리고 가슴을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흐느낌만 새어 나왔습니다. 한도연 이사는 천천히 자신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추를 풀자 왼쪽 어깨에서 가슴까지 이어진 붉은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선명한 화상의 흔적이었습니다. 윤지아 여사는 그 흉터를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도연아, 엄마가 미안해. 그녀의 울음소리는 라운지 전체를 울렸습니다. 25년간 억눌러왔던 죄책감, 그리움, 절망, 그리고 이제야 찾아온 안도감이 모두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도연 이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33년간 쌓아온 방어벽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그의 뇌리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피아노 소리. 엄마, 이 곡 뭐예요? 어린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들렸습니다. 쇼팽의 녹턴이란다, 도연아. 엄마가 너를 위해 치는 자장가야. 엄마, 저도 나중에 피아노 칠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도연이는 엄마처럼 피아니스트가 되지 않아도 돼.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엄마는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그 기억이 선명해지면서 한도연 이사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33년간 잃어버렸던 과거가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윤지아 여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 한 단어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확신, 그리움, 사랑, 그리고 용서. 윤지아 여사는 아들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25년 동안 놓쳤던 그 손을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라는 듯이. 도연아, 정말 내가 맞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이 순간은 그들만의 시간이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도연 이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윤 씨, 잠깐만요. 남아 주시겠습니까? 당신도 이 이야기를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지아 여사와 한도연 이사는 마주 앉았습니다. 25년간 쌓인 이야기들이 이제 풀어져야 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사고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도연 이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지아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2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9년 12월 15일 밤 9시. 저는 예술의 전당에서 독주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도연이를 데리고 택시를 탔죠. 그때 당신은 내가 8살이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강남대로를 지나고 있었어요. 도연이는 내 무릎에 기대어 졸고 있었죠. 그날 공연이 길어서 피곤했을 거예요. 나는 도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 눈앞에 생생했습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신호를 무시한 대형 트럭이 우리 택시 옆면을 들이받았습니다. 택시는 2바퀴 반을 돌며 전복됐고 저는 도연이를 꽉 껴안았어요.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한도연 이사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그 충격이 기억났습니다. 차가 멈췄을 때 도연이는 의식이 없었어요. 저도 온몸이 아팠지만 그것보다 도연이가 걱정됐죠. 그때 연료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곧 불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저는 도연이를 안고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차문이 변형되어 열리지 않았죠.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뜨거운 금속의 화상을 입었어요. 도연이도 왼쪽 어깨와 가슴에 화상을 입었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겨우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도연이를 길가에 눕혔어요. 그리고 택시 기사님을 구하려 다시 들어가려 했죠.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차량이 와서 추돌했고 저는 날아가서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 후론 기억이 없어요.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고 3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 첫 질문은 당연히 내 아들은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죠. 윤지아 여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은 말했어요. 사고 현장에서 아이를 찾을 수 없었다고.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혼란 속에서 누군가 아이를 안고 떠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누군지, 왜 그랬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도연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분은 제 양아버지 한진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의사였고 제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셨다고 하더군요. 윤지아 여사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데려간 건가요? 네. 하지만 양아버지는 선의로 그러셨어요. 현장이 너무 혼란스러웠고 제 옆에 보호자가 보이지 않았대요. 구급차는 다른 부상자들로 가득 찼고 저는 의식이 없어서 정보를 줄 수도 없었죠. 한도연 이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양아버지는 저를 자신의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심각한 기억 상실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죠. 이름도 부모님도 집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양아버지와 양어머니는 제가 회복되기를 기다렸어요. 1달, 2달.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분들은 전국의 실종 아동 공고를 확인했지만 제 사진과 일치하는 공고는 없었대요. 윤지아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실종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저도 병원에 3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고 화상과 골절 치료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죠. 퇴원 후에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지만 이미 3개월이 지난 후였어요. 한도연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은 6개월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고 제 기억도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 그분들은 저를 입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때 제게 한도현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양부모님은 훌륭한 분들이셨어요.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고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셨죠. 하지만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 진짜 부모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언제든 너를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윤지아 여사는 울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났구나. 네.
하지만 어머니, 제가 평생 느꼈던 그 공허함은 아무도 채워줄 수 없었어요. 완벽한 성적, 명문대 입학, 성공적인 커리어. 모든 걸 이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짚었습니다. 특히 피아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멀리했죠.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윤지아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도연이를 잃고 나서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었어요. 손가락은 움직이지만 마음이 연주를 거부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25년간의 고통을 나눴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여사님, 그럼 왜 이 호텔에서 일하게 되신 건가요? 윤지아 여사는 저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전 우연히 이 호텔을 지나가다가 공고를 봤어요. 미화원 모집. 저는 그때 이미 10년 넘게 여러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호텔은 특별했어요. 바로 여기가 제가 도연이를 잃기 직전 마지막 공연을 했던 예술의 전당에서 가장 가까운 고급 호텔이었거든요. 한도연 이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를 찾기 위해서? 네,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도연이가 살아있다면 언젠가 이 근처로 올 수도 있다고.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이라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매일 아침 로비를 청소하면서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봤어요. 혹시 도연이와 비슷한 얼굴이 있지 않을까? 혹시 도연이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까? 5년 동안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도연이가 제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한도연 이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5년간 매일 낯선 얼굴들을 보며 아들을 찾던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데 일주일 전 당신의 사진을 봤어요. 윤지아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임 이사 한도연. 33살.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 그 이마, 그 인매가 도연이와 너무 닮았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얼굴을 많이 바꿔놓았을 테니까요. 게다가 이름도 달랐죠. 윤도현이 아닌 한도연. 저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어요. 혹시 착각인가? 제가 너무 간절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도연이라고 믿는 건 아닐까? 한도연 이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취임식 때 연주를 자원하신 건가요? 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도연이는 제 피아노 연주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만약 당신이 정말 도연이라면 제 연주를 들었을 때 뭔가 느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한도연 이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울었어요. 연주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당신이 제 아들이라고. 한도연 이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연주를 들으면서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났어요. 그건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일부가 돌아오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운명이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25년 만에 모자를 다시 만나게 한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윤지아 여사가 갑자기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수첩을 펼치자 어린아이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8살 무렵의 소년. 그 얼굴은 분명 젊은 시절의 한도연 이사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도연이에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들이죠. 한도연 이사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낯선 듯 익숙한 얼굴. 자신의 어린 시절이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 이 사진. 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사진요. 한도연 이사가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네, 그건 도연이가 처음으로 제 연주회에 온 날이에요.
무대 뒤에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찍었죠. 도연이는 그날 말했어요. 엄마, 나도 크면 엄마처럼 멋진 피아니스트가 될 거예요 라고. 윤지아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어요. 도연아, 넌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피아니스트가 아니어도 괜찮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바란단다라고. 한도연 이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 그 따뜻함. 그건 분명 자신이 평생 그리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지아 여사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엄마. 저예요. 도연이에요. 제가 돌아왔어요. 윤지아 여사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울었습니다. 25년간 흘렸던 모든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이 그날 밤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둘만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어젯밤의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그 청소 할머니가 신임 이사님 어머니래.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아니 진짜래. 오늘 아침 긴급 회의 소집됐대. 오전 10시 전 직원이 대회의실에 소집됐습니다. 200명이 넘는 호텔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한도연 이사가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윤지아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 대신 우아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자세도 표정도 분위기도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도연 이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어제 여러분이 목격한 놀라운 연주. 그 연주의 주인공은 윤지아 여사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윤지아 여사님은 제 어머니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놀란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25년 전 저는 교통사고로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기억을 잃었고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25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매셨습니다. 한도연 이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으셨어요. 화려한 피아니스트 경력도 명예도 모든 것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찾기 위해 이 호텔에서 5년간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어머니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제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책이나 나이, 외모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이 호텔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 모든 이야기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사람을 호명하겠습니다. 배수진 전 팀장. 배수진은 회의실 뒷자리에 작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제 어머니를 모욕하고 학대했습니다. 능력 있는 직원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문화를 이 호텔에서 뿌리 뽑고자 합니다. 한도연 이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배수진 씨, 당신은 즉시 해고입니다. 인사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배수진은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한도연 이사는 이번에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최서윤 컨시어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놀라서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최서윤 씨는 제 어머니가 힘들어 하실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입니다. 그 용기와 따뜻한 마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부로 최서윤 씨를 고객 서비스팀 차장으로 승진 발령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 복지 개선 TF팀의 리더로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한도연 이사가 마지막으로 윤지아 여사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윤지아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년간 여러분과 함께 일했던 윤지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25년 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죠. 명예나 부,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직원들이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이곳에서 청소 일을 하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겸손함, 인내, 그리고 희망을. 비록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제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한도연 이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호텔의 문화예술 고문으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곳을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진정한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윤지아 여사에게 다가와 사과하거나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모두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도연 이사는 윤지아 여사와 함께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 그곳에는 한도연 이사의 양부모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차 안에서 윤지아 여사는 긴장한 표였습니다. 도연아, 혹시 그분들이 저를 원망하시진 않을까? 아니에요, 어머니. 양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려 오셨을 거예요. 한도연 이사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의 신사와 부인이 나왔습니다. 한진수 박사와 그의 아내 김미경 여사였습니다. 도연아. 한진수 박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윤지아 여사에게 향했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뵙게 되었습니다. 윤지아 여사는 놀랐습니다. 원망이나 적대감 대신 그들의 눈빛에는 환영과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윤지아 여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미경 여사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거실에서 네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진수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지아 선생님. 저는 25년 전 그날 당신의 아들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에게서 아들을 빼앗은 사람이기도 하죠.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저는 도연이를 찾아 헤매는 어머니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기적이었습니다. 한진수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연이를 만났을 때 이건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이었습니다. 김미경 여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6개월을 기다렸어요. 누군가 도연이를 찾으러 오길.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결국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윤지아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하지 못했던 25년을 도연이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으니까요. 그녀는 한진수 부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연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한진수 박사와 김미경 여사도 울었습니다. 세 어른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도연 이사도 그 안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두 어머니와 한 아버지를 가진 행운아네요. 한도연 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가족입니다. 지난 25년의 아픔은 이제 잊고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요. 네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5년간의 공백이 그렇게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흐른 6월 그랜드 루체 호텔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로비 한쪽에 아름다운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설치되었고 매주 금요일 저녁 윤지아 여사의 정기 연주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콘서트 날 로비는 투숙객들과 일반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200석이 마련되었지만 예약은 일주일 만에 마감되었습니다. 전설의 피아니스트 율리아 윤의 귀환이라는 소문이 클래식 음악계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사 담당자로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책이 주는 책임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윤지아 여사님, 아니 이제는 율리아 윤 선생님의 성공적인 복귀를 돕고 싶었습니다. 율리아 윤 선생님이 백스테이지에 도착하셨습니다. 우아한 검은색 롱드레스를 입으신 모습은 정말 여신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5년 만에 정식 무대라. 떨리네요. 실수하면 어떡하죠? 선생님 3개월 전 취임식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도 완벽하셨잖아요. 바로 그때 한도연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무대 옆에 있을게요. 떨리시면 저를 보세요. 제가 25년 전 어린 도연이처럼 어머니의 연주를 들을게요. 율리아 윤 선생님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오후 8시 무대 조명이 켜졌습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은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25년 만에 무대로 돌아온 전설 피아니스트 율리아 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율리아 윤 선생님이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당당했고 걸음걸이는 우아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첫 곡은 슈베르트의 즉흥곡 아프. 부드럽고 서정적인 선율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25년의 침묵, 고통, 그리움,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이 모두 그 선율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음악에 집중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도연 이사는 무대 옆에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 전 어린 시절 자신이 들었을 그 소리. 이제야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곡이 끝나고 잠시 침묵.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상적이에요.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율리아 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곡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곡은 쇼팽의 발라드 1번. 드라마틱하고 격정적인 곡이었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더욱 깊어졌고 감정은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중간 부분 가장 격렬한 파트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을 두드리는 모습은 마치 자신의 인생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 분노, 절망, 그리고 결국 찾아온 희망과 기쁨. 곡이 끝나자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관객들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율리아 윤 선생님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25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녀는 무대 옆에 한도연 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제 아들이.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여기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곡은 제 아들에게 바치는 곡입니다. 25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연주하려 했던 곡이기도 하죠. 그녀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쇼팽의 녹턴 20번. 영화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그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주는 달랐습니다. 3개월 전 취임식 때보다 더 깊고 더 따뜻했습니다. 그 안에는 슬픔뿐 아니라 감사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한도연 이사는 눈을 감고 그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밤늦게 엄마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잠들던 기억.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이마를 쓰다듬는 느낌.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 잘 자라 도연아. 엄마가 항상 너를 지켜줄게. 그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 관객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는 5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일부 관객들은 꽃다발을 무대로 던졌습니다. 율리아 윤 선생님은 우아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내려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도연 이사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완벽했어요, 어머니. 고마워, 도연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다시 연주할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주변의 관객들과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인생은 때로 잔인합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하죠. 율리아 윤 선생님처럼 한순간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꿈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생은 아름답기도 합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모자는 다시 만났습니다. 기억을 잃었지만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소리 하나로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호텔 로비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조명 아래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 건반을 만져보았습니다. 이 피아노에서 율리아 윤 선생님은 25년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 피아노의 소리가 한 가족을 다시 연결시켰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율리아 윤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으며 살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을까?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아픔과 꿈을 존중하겠다고.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청소하는 할머니가 전설의 피아니스트일 수 있다는 것을.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놀라운 기적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새로운 가족의 시작. 새로운 꿈의 시작. 새로운 희망의 시작. 저는 로비에 불을 끄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들 각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 중 누군가는 오늘 율리아 윤 선생님처럼 자신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목격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기적을 믿고 싶습니다. 1년 후 율리아 윤 선생님은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25년의 침묵 그리고 한 음표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도연 이사는 그랜드 루체 호텔을 한국 최고의 문화 호텔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랜드 루체 호텔 로비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율리아 윤 선생님의 연주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무대 옆에는 항상 한도연 이사가 서서 어머니의 연주를 듣습니다. 마치 25년 전 그 어린 소년처럼. 음악은 계속됩니다. 사랑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희망도 계속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오늘 만난 그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내일의 기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기적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음악은 기억을 깨운다. 그리고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온다. 다음에 또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